삼성그룹이 바이오 사업을 전격 재편했습니다. 삼성의 움직임은 항상 재계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삼성그룹 바이오 재편이 가지는 의미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더벨 산업 2부 노태민 기자, 제약바이오부 이기욱 기자입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본격적으로 바이오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종전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00% 자회사로 있었는데요. 이제는 삼성물산, 삼성에피스홀딩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관계회사가 됩니다. 종전까지는 고객과의 이해충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 사업만 했습니다. 이젠 삼성물산 산하의 별도 회사가 된 만큼 신약 개발까지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삼성그룹 바이오 사업의 중심축이 제조업 기반의 CDMO에서 R&D로 넘어갔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룹 바이오 사업의 기반을 닦았다면 이제는 에피스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올해 3월 삼성물산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의 의약품 사업을 추가한 결정에서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죠. 이번 인적 분할은 신약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우선 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신약 개발 사업의 특성상 결코 넉넉한 자금은 아닌데요. 당분간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중심으로 초기 운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10월 코스피 재상장을 계획하고 있고 이후 M&A 등을 통해 바이오 자회사들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존속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제조업 기반의 CDMO 사업만이 남기 때문에 미래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도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삼성에피스홀딩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3년 동안 57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쏟아부으며 지금의 위치까지 성장해왔습니다. 글로벌 경쟁사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캐파를 확대했죠. 삼성그룹의 핵심 바이오 사업이라는 기존 위상의 변화가 시장의 주목도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적 분할 결정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일 종가 110만 원에서 23일 약 102만 원으로 낮아졌죠. 반면 이해상충 리스크를 지우면서 수주 영업 환경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연결회계상 제거됐던 5천억 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매출이 추가되는 효익도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로부터 수주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정리 이후 직접 매출에 반영될 수 있죠. 삼성바이오의 인적 분할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성물산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21일 물산 주가는 11.72% 상승했고요. 22일에는 15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 산하에 있는 기업들을 쪼개서 붙이는 것에 불과한데 삼성에피스홀딩스의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신약 개발사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인 거죠.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가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5%,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1%, 삼성생명 19.3%, 삼성 SDS 17.1% 등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합산 지분 가치만 56조 원 수준입니다. 반면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24조 원에 불과합니다. 사업가는 별개로 들고 있는 지분 가치의 절반에도 시가총액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삼성은 이번 인적 분할은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엔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하면서 삼성 오너 일가의 주담대 마진콜 위기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죠.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전체 상속세는 약 12조 원인데요. 이중 홍라이 명예관장은 3조 1천억 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조 6천억 원, 이서현 사장은 2조 4천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이재용 회장 몫입니다. 오너일가는 연부연납제를 활용해서 2021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너일가는 삼성전자 주식 매각뿐 아니라 주식담보대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너일가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삼성물산 주식 약 1,048만 주입니다. 23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약 1조 4,900억 원이고요. 이 중 이서현 사장의 주담대는 마진콜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서현 사장이 하나증권과 체결한 LTV는 140%인데요. 삼성물산 주가가 12만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마진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이슈로 주가가 14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마진콜 이슈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적 분할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늘릴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인데요. 43.06%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는 지분 31.22%를 가진 삼성전자입니다. 그룹 2개 계열사에서 각각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삼성물산이 인적 분할 뒤 2개 회사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실익이 없죠. 때문에 삼성물산이 분할 후 신설기업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향후 상장 과정에서 구주 매출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지배구조 재편에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증권의 최간순 연구위원은 삼성물산이 중간지주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 매각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봤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매각할 경우 29조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합산 지분 가치가 32조 9천억 원이기 때문에 삼성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확보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르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등 기업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초과에 보유할 수 없는데요. 두 금융 계열사는 올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자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오랜만에 사업구조 재편에 나서는 등 큰 움직임을 보이려는 중입니다. 신약이 트리거가 되겠지만 국내 바이오 업계는 물론 삼성그룹 전반에도 새로운 동력과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삼성의 변화에 대해 더벨의 시각으로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